예, 유성엽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6일 이 자리에서 해경에 유기치사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위험을 극복할 수 없는 어린 학생들을 네. 순환 구호의 의무가 있는 해경이 퇴선 안내 방송이나 진입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생명 신체에 위험을 가져와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유기치사죄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날도 뭐 답변을 하셨는데. 예, 지난번에 답변 드린 수준 그대로입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아마 중대한 해경의 책임을 물어서 해경 네. 해체를 선언한 것으로 아는데 네. 유기치사죄의 책임이 없습니까? 사법적인 그런 판단이 따라야 되는 문제인데 견해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드린 답은 지난번 하고 비슷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네. 지금 현재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로 네. 살인죄의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는 선원들이 그렇게 추궁을 당하고 있죠. 네네. 그 선원들과 똑같은 법적 책임이 저는 해경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네. 살인죄가 좀 과하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유기치사죄의 책임은 물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런 책임 추궁이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네.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 수사를 해야 한다. 이래서 그 특별법 제정 논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관계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철저히 조사해서 바로 지금 현재 경찰이나 검찰에서 해경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라도 이 별도 조사위 또 수사권, 기소권 네. 이것이 어떤 설득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거기 조사위원회가 바로 수사권, 기소권 가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답하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 중이기 때문에. 예. 어떻든 그것은 논의를 해서 이제 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바로 이 해경의 책임 문제도 지금 추궁이 미흡하다 현재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음에 해수부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령 연장으로 대표되는 규제 완화, 세월호 증선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는 물론 민관유착, 해피와 관피와 관행 등의 책임에서 해수부도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예, 인정합니다. 네. 이는 그런데 해경 선원이 져야 하는 법적 책임과는 다른 어떤 정치적인 책임입니다. 네. 물론 뇌물이나 횡령 등의 결과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쁜 결과가 없다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이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이 해수부 공직자, 전현직 공직자에 대해서도 이 여러 가지 형사 책임을 져서 기소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필연적으로 나쁜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나쁜 과정이 비난받고 또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나쁜 과정, 나쁜 관행에 대한 책임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해피와 관피아를 비난하는 것은 과거의 죄를 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변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반드시 묻고 또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그 장관님의 사의 표명을 촉구를 했었어요. 왜 제가 장관님의 사의 표명을 촉구했냐면은 장관님께서 계속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정부는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우려가 있고 또 그렇다면은 철저한 어떤 대책을 찾아가는데도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무리 대통령께서 붙드셔도 네. 스스로 사의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이 총사퇴로 할 것을 네. 대통령께 건의할 네. 진언을 드릴 용의가 없습니까? 예, 이 해수부 장관의 이 책임 인책에 따르는 사퇴, 그건 제가 이미 드린 말씀대로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고 앞으로 뭐 그렇게 그대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그러나 뭐, 다시 한번 밝히실 용의가 없습니까? 그걸. 예, 저는 뭐 또 혹시 대통령께서도 착각하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이거 예. 그 문제 다 없던 걸로. 저는 지난번 예. 그 정부 개각을 할 당시에도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요 수습이 끝나는 대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네. 다음 대통령의 어떤 헌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해경해체를 선언하고 관피와 척결을 선언해도 왜 아직도 여론은 대통령을 향해 들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의 헌법적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제3자를 찾았다고 해서 대통령의 헌법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의 원수이고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자 네. 최고 통치권자입니다. 이러한 최고 통치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만 네. 이 참사가 저는 멈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사고 발생 8시간 이상이 지난 오후 5시 중대본에 나타난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시 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장관님.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예, 이제 끄세요. 의미가 크게 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갇혀 있을 때. 예. 장관님, 이 지금 장면 화면을 통해서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국민들이 네.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배 안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 시간에는. 어쩌면 대다수가 아마 다 사망했을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 당시 시점이면은. 그 시각에 우리 최고의 통치권자인 대통령께서 구명조끼 입은 애들은 발견도 못하냐는 실로 정말 엉뚱한 말씀을 쏟아냈습니다. 그 시간까지 300명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회의 소집이나 대면 보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고작 서면으로 2번, 유선으로 5번 보고를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보고를 받았는지 의심스럽고 이렇게 아니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상징적으로 드러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엄밀히 말해서 대통령이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죽게 만든 장본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유병은 일가를 잡아들이겠다고 해도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선언을 해도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해도 끊임없이 여론이 들끓는 이유는 바로 헌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로만의 국가 대개조가 아니라 진정한 국가의 대변혁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 출발은 개헌을 해야 되고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애써서 개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떻게 국가 대개조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담화를 통해서 그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예. 느끼신다. 네. 국가 대개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네. 아무런 책임을 느끼는 그런 조치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네.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국가 대개조를 위해서. 네, 뭐,
정부 조직법 개정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이제 밝히신 바가 있고 그에 따르는 법안도 이제 정부에서 제출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보시기에 정부조직법 개편, 개정이 국가 대개조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이제 그 사고 대응책으로 그렇게 제시하신 거고요. 뭐 국가 대개조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견해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아니, 견해가 있는데 예. 그 정부조직법 개편 말고 또 국가 대개조로 지금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일들은 뭡니까? 예, 뭐 그것까지 제가 다 언급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304명의 엄청난 생명을 수장을 시키고 이건 정부 실패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을 아까 인정하면서 국가 대개조를 하겠다라고 5월 19일 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밝히셨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국가 대개조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뭘 어떻게 해서 국가를 대개조하겠다라는지 책임 있게 제시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고작 정부조직 개편입니까? 예, 뭐 국가 대개조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뭐 저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또 사고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도록 방치를 하면서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정부를 보면서 반드시 별도의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겠구나. 그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히 처벌을 하면서도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말 이 국가를 새로운 나라로 탄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이러한 정부, 답답한 정부를 보면서 이 특별법의 제정이 정말 필요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고 이후에 이제 저희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를 위한 혁신 대책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책을 위한 법제 정비 또 예산 확보 뭐 이런 등등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지난번 홍도 유람선 사고와 관련해서 또 해경에서도 거기 따르는 안전 대책을 또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하는 등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의견 수렴을 해가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좀 안일하고 좀 네. 미흡하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